대지진의 공포가 일본을 뒤덮은 그때 한 예언이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침몰할 운명의 나라 일본 그리고 그들의 희망이 될 한국 그 두려움 속에서 한 일본 대학생은 뜻밖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운명처럼 찾아온 한국행이지만 그곳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도쿄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유키코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일본 대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도쿄의 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지진이 그 고요를 깨뜨렸죠. 뉴스에서는 난카이 대지진의 가능성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유키코, 이제 일본은 끝이야. 친구 마이코의 말이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이었죠. 난민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 그때는 우리도 한국으로 가야 할지도 몰라.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한국은 위험한 나라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어린 시절부터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본 한국은 달랐습니다. 깨끗한 거리, 최첨단 기술, 활기 넘치는 젊은이들. 일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정말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예언 하나가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일본 붕괴 직전 마지막 희망은 한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 같았다면 무시했을 이야기였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한국 뉴스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 세계를 휩쓰는 K-팝, 부럽기만 한 청년 창업 생태계까지. 유키코, 너 한국에 관심 있어?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국어 책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아리 선배 켄타가 물었죠. 나도 실은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거기가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르겠어. 그날 밤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을 가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할아버지께는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대신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죠. 할아버지께는 비밀이야. 하지만 내가 정말 가보고 싶다면 엄마가 도와줄게. 티켓을 예매하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불안한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렘이 더 컸어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달까요? 비행기 티켓을 받아들고 제 방에 걸린 일본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지도 위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진 위험 지역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바다 건너 손이 닿을 듯 가까운 곳에 한국이 보였어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들이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으리라는 것도 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서 자랐습니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시며 한국을 비난하는 기사들을 큰 소리로 읽으셨죠. 보라, 이게 바로 한국이다. 절대로 믿으면 안 돼. 할아버지 댁 서재에는 반한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말마다 할아버지를 뵈러 갈 때면 새로 산 책을 보여주시며 열심히 설명하셨어요. 유키코, 넌 절대 한국 문화에 현혹되면 안 된다. 약속하렴. 그때마다 저는 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죠. 대학교 동기 미카가 들려준 한국 음악은 할아버지의 말씀과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이게 정말 위험한 나라의 음악일까?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봤던 날이 떠오릅니다. 기숙사 룸메이트 사유리가 추천해준 의학 드라마였어요. 한번 보면 빠져들걸?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세련된 영상미, 탄탄한 스토리,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까지. 할아버지 댁에 갈 때면 폰에서 한국 관련 앱을 전부 숨겼습니다. 플레이리스트도 지우고 인터넷 기록도 삭제했죠. 마치 이중 스파이처럼 살아야 했어요.
할아버지가 아시면 큰일 날 거야.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깜짝 놀라 노트북을 덮었지만 이미 늦었죠. 화면에는 한국 아이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짓이냐? 할아버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더욱 서늘해졌습니다. 주말 방문도 뜸해졌고 대화도 거의 없어졌죠. 어머니는 그런 상황이 안타까워 보이셨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유키코, 할아버지도 다 너를 위해 그러시는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전쟁을 겪으신 세대라 그런 생각이 깊이 박혀 있으신 거야.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왜 과거의 상처가 현재까지 이어져야 하는 걸까요? 대학 도서관에서 몰래 한국 역사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들을 마주하게 됐죠.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도서관 구석에서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진실을 할아버지는 아실까? 할아버지의 고집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행을 결심했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할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은 죄책감과 진실을 알고 싶은 호기심이 충돌했죠. 책상 위에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그 옆에는 할아버지가 주신 반한 서적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죠. 그리고 그 강 건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경계하시던 위험하고 낙후된 나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제 눈앞에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본 듯한 미래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충격은 공항 내 안내 로봇이었죠. 혹시 고장난 전시품이겠지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과 달리 로봇은 완벽한 일본어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의 노후화된 시설들이 떠올랐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눈에 들어온 건 완벽하게 디지털화된 환경이었습니다. 모든 안내판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죠.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옆에 있던 공항 직원에게 무심코 물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스템은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부분이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주장이 얼마나 틀렸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면서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한 장의 교통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신기했지만 더 놀라웠던 건 전동차 내부였습니다. 완벽한 와이파이 환경, 실시간 도착 정보 안내, 심지어 차량 내 공기질까지 표시되고 있었죠. 열차 안에서 마주친 한 할머니께서 제게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나요? 긴장한 제 모습을 보시곤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지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예요. 서울역에 도착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대한 최첨단 디지털 스크린이 역사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도쿄역의 아날로그적인 모습이 떠올라 묘한 감정이 들었죠. 역 안내 데스크에서 관광 정보를 문의했을 때였습니다. 직원은 태블릿을 꺼내더니 맞춤형 관광 코스를 즉석에서 만들어 주었어요. 이 코스로 가시면 젊은 분이 좋아하실 만한 곳들을 모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엎었어요. 깔끔하게 정비된 거리, 첨단 빌딩들, 그리고 활기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제 옆자리에 앉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은 태블릿으로 실시간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와이파이로 스트리밍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면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모바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모습에
이게 정말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한국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이미 제가 알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 시내로 나섰습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추천받은 카페를 찾아가는 길이었죠. 거리는 이미 활기가 넘쳤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무척 빨랐지만 묘하게도 그 속도가 불안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카페에서 시작됐어요. 주문을 위해 줄을 섰는데 앞 사람들이 전부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혹시 현금도 사용할 수 있나요? 제 질문에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모바일 결제를 선호하세요. 음료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테이블마다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모든 좌석에 충전기까지 설치되어 있었죠. 일본의 카페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옆자리에 대학생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그들은 창업 아이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디어로 실리콘밸리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의 눈빛에서 열정이 느껴졌죠. 일본의 젊은이들에게서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한 회사원이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일본에서 오셨죠? 저도 얼마 전 도쿄 출장 다녀왔어요. 대화를 나누며 놀라웠습니다. 그는 글로벌 IT 기업의 개발자였고 여러 나라를 오가며 일한다고 했죠. 한국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장점이죠. 오후에는 강남역 근처를 걸었습니다. 거대한 디지털 광고판들이 거리를 수놓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죠. 여기가 바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구나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한 스타트업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제 또래로 보이는 청년들이 투자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리즈 A 투자 유치가 성공하면 글로벌 진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뛰었죠. 저녁이 되자 거리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카페에 남아 공부하는 직장인들, 스터디 모임을 하는 대학생들, 밤늦게까지 열려있는 서점까지 도쿄의 밤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옆자리의 학생이 영어로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실리콘밸리 기업의 로고가 보였죠. 세계를 무대로 뛰는구나. 부러움이 밀려왔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이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그 불빛들 속에는 각자의 꿈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경계하시던 한국은 이미 우리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본이 부러워해야 할 모습이 여기저기 보였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걸요. 한국에서의 열흘이 지난 어느 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께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첫 문장을 쓰는 것조차 어려웠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할아버지,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키보드 소리만이 적막한 방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제가 본 한국은 달랐어요. 제가 경험한 이곳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문장을 쓸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죠. 어제 들렀던 스타트업 캠퍼스에서의 경험을 적었습니다. 이곳의 젊은이들은 세계를 무대로 꿈을 키우고 있어요.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죠. 지하철에서 만났던 할머니 이야기도 담았어요. 제가 일본인이란 걸 아시고도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전쟁 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미움이 아닌 화해와 희망을 말씀하셨죠. 편의점에서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도 적었습니다. 심야에 혼자 들어갔는데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거리는 밝고 안전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죠. 할아버지께서 걱정하시던 그런 위험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을 설명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기차역에서 식당까지 어디서나 현금 없이도 생활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일본이 앞섰다고 하셨던 모든 분야에서 이미 한국이 몇 걸음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쓰기 어려웠던 부분은 제 마음의 변화였어요. 할아버지, 저는 여기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싶어요. 제 미래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장을 쓸 때는 눈물이 흘렀죠. 할아버지의 과거도 이해하게 됐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겪으신 아픔과 편견을 이제는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상처가 영원히 우리를 속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메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제 진심을 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본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은 더 이상 할아버지께서 아시던 그 나라가 아닙니다. 보내기 버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 메일이 우리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저의 눈으로 본 진실을, 그리고 제 마음속의 변화를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이 더욱 선명하게 빛났어요. 할아버지의 답장이 두려웠지만 처음으로 제 진심을 전달했다는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메일을 보낸 다음 날, 저는 우연히 서울의 한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길을 헤매다 들어간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충격을 받게 됐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 투자 유치가 성공하면 글로벌 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연히 들린 대화에 귀가 솔깃해졌죠.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저희 센터 구경하실래요? 그의 안내로 건물을 둘러보게 됐어요. 각 층마다 다른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었고 공유 오피스에서는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있었죠. 정부에서 이런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고요? 제 질문에 청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창업 자금 지원도 있고 해외 진출 프로그램도 있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요. 일본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창업은커녕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조차 힘든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요. 여기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나요? 제 질문에 돌아온 답변이 충격적이었어요. 실패는 경험이에요. 다음 도전을 위한 자산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청년은 저를 구내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청년들을 만났어요. 놀라웠던 건 그들의 대화 내용이었죠. 실리콘밸리 진출 계획, 동남아 시장 분석, 블록체인 기술 적용 방안까지 모두가 세계를 무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청년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한 청년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어요. 수동적이고 안정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웠죠. 우리도 변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말에 그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관할 수 있었어요. 강사는 실리콘밸리에서 온 한국계 창업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가진 나라에 있어요. 이제 필요한 건 도전뿐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일본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노후화된 시스템, 변화를 거부하는 문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정체되어 있었던 걸까요? 저녁이 되어 센터를 나오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무시하던 나라가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 청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미래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요. 한밤중에 할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분노에 찬 내용이었어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줄은 몰랐다. 더 이상 내 손녀가 아니다. 화면을 보는 제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대학원 입학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IT 창업 전문 과정이었죠.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수없이 자문했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죠. 사실 엄마도 예전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었단다. 하지만 할아버지 때문에.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숨겨온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유키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제는 내 인생이니까. 어머니의 지지를 확인하자 용기가 생겼어요. 대학원 면접날,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할아버지의 편견, 제가 발견한 새로운 한국의 모습, 그리고 이곳에서 꿈꾸는 저의 미래까지. 면접관들은 깊이 공감하며 들어주었어요. 합격 통지를 받은 날, 도쿄의 제 원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에서 할아버지가 주신 반한 서적들을 발견했어요. 이제는 그 책들이 얼마나 왜곡된 시각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짐을 정리하다 발견한 어린 시절 사진.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죠. 퇴사 의사를 전했을 때 일본 회사 동료들의 반응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한 선택 아닐까? 안정적인 길을 포기하는 게 맞아? 하지만 그들의 우려가 오히려 제 선택을 더 확고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청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게 우리의 강점이야. 이제는 저도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서울의 한 원룸 계약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댁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편지만 남겼어요. 할아버지, 언젠가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이 가득했죠. 이제 저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학원 수업을 들으며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매일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죠. 처음에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동기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제가 일하는 스타트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일본계 기업들과의 협업을 담당하게 됐죠. 유키코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양국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세요. 대표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제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날아왔어요. 할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바로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향했죠. 병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와라. 할아버지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할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는 제가 보낸 이메일을 프린트해서 보관해 두셨더군요. 구겨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얼마나 여러 번 읽으셨을까요? 내가 보내준 사진들을 봤다라며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변한 거니?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적대감이 아닌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병실에서 태블릿으로 제가 일하는 회사를 보여드렸어요. 젊은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 세계를 무대로 뻗어나가는 기술력,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성장하는 이야기까지. 할아버지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셨습니다. 퇴원 후 할아버지께서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다음에는 내가 한번 가보고 싶구나. 내가 사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의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제 꿈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양국의 오래된 편견을 깨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었죠.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미워하셨던 나라에서 손녀가 꿈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가 실리콘밸리 투자사의 관심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께 자랑스럽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처음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나 보구나.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서울의 햇살을 맞으며 출근합니다. 여전히 많은 것들이 낯설고 힘들지만 이곳에서 제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 행복해요. 할아버지의 편견을 깨는 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두렵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제 이야기가 양국의 오래된 편견을 깨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유리코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할아버지의 편견을 바꿀 수 있었고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스토리는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